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숙제해온 부분 먼저 질문부터 해볼까요? (286번) 자, 286번 볼게요. 코사인의 값은 0이 아니고 루트 코사인분의 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라고 해요. 우리 이거 언제 봤냐면 복소수 할 때 봤어요, 얘들아. 두 개를 계산을 했는데, 나눗셈을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건 범위가 어디 범위를 알려준 거냐면은 코사인 분모의 부호는 어때야 돼요? 음수여야 하고요. 사인 분자의 부호가 양수이라. 지금 이걸 알려준 거야. 우리 복소수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 라고 표현이 되면 이거는 a는 음수, b는 양수로 나타내진다 라고 했던 거. 이 개념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라는 걸 알았을 때 문제에서 루트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제곱을 푸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면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탄젠트는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면 부호가 뭐야?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거야. 사인은 양수예요. 탄젠트는 음수예요. 코사인 음수예요. 사인 양수예요. 탄젠트 음수예요. 그럼 봐봐.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계산값이 양수가 될 거고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최종적으로 얘는 계산값이 음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어떻게 풀려요? 그대로. 마이너스 어떻게 풀려요? 부호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나올 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전개를 하면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하니까 탄젠트 사라지고 사인 사라지고 답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또 질문? 289번이요? 자, 289번 볼게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 y는 ax와 y는 bx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래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y는 x 대칭이래요. 그럼 y는 ax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y는 bx는 이렇게 나가고 있겠죠. 근데 두 각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30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보세요. 서로 Y는 X대칭이라고 하면요.
얘를 y는 x대칭을 시켰을 때 x는 ay로 바꿔서 즉 y는 a분의 1x라고 만들면 이 값이 바로 얘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b는 a분의 1과 같다라고 먼저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각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30도면 얘들아 여기 한 각이 이루고 있는 건 몇 도예요? 15도가 되겠죠. 반. 근데 y는 x의 각도는 이건 몇 도예요? 전체가? 45도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 이만큼 각이 몇 도겠어? 30도가 되겠죠. 자, 30도를 알려줬다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왜냐? a라는 값은 뭐와 같으니까? 탄젠트 30도와 같을 거니까. 탄젠트 30 몇이에요? 몇 나와요? 3분의 루트 3. 그 말은 b는 역수니까 몇 나오겠어? 루트 3 나오겠죠.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고 3 곱해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냥 각도 이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또 질문 291번이요? 혹시 290번은 괜찮아요? 290번도 할까요? 그러면 여기 스텝 2는 그냥 다 할게요. 자, 290번 볼게요.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부채꼴이 있었어.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L은 중심각의 크기를 R세타라고 봤을 때 R세타와 같은 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호의 길이는 R세타와 같은 거겠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하던지 혹은 2분의 1 RL이라고 할 건데 뭐가 됐건 간에 이 값이 총 몇이 나온대요? 9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뭘 구할 거냐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다. 부채꼴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2R 더하기 R세타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R세타가 L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L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L은 R분의 18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구해야 되니까 R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대로 갖다 넣어봐. 식이 2R 더하기 R분의 18이래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이거 어떻게 이용하겠어? 산술기하 쓰면 되겠죠? 산술기하 쓰면 몇 이상이라고 나와요? 12 이상이라고 나오겠죠. 해서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29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O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점 A에서의 접선이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각 A, O, B의 크기는 세타라고 잡았대요. 자, OQ의 길이는 2AP 곱하기 BQ가 성립할 때래요. 선생님이 삼각형 부분만 그릴게요. 얘들아 이제 그냥 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왔고요. 중심각이 세타래요. 그럼 우리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봐봐. 1분의 5Q 하면 뭐와 같아요? 코사인이죠. 즉 1분의 5Q, 5Q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야. 그 다음에 1분의 BQ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럼 BQ의 길이를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OB의 길이가 1이면 OA 길이도 1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OA분의 AP가 탄젠트인데 OA가 1이네. 즉 AP의 길이가 뭐예요? 탄젠트와 같은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OQ 곱는 2AP 곱하기 BQ 에다가 그대로 식을 써보면 OQ는 코사인 세타, AP는 탄젠트 세타, BQ는 사인 세타. 이게 성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에 맞춰서 탄젠트를 바꿔줄 수 있겠죠?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코사인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은 2사인 제곱이랑 같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서 코사인이랑 사인 제곱 합은 몇이죠? 1이죠. 그래서 문제 사인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1 사인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넘기면 결국에 이 1은 3사인 제곱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인 제곱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구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 얘들아 한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었어요. 4분원 이용해서 봤을 때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풍산자에서 질문. 풍산자에서 더 질문은 없나요 이제? 넘어가면 될까요? 자, 그러면 라이트센 삼각함수 질문 몇 번? 678번이요. 자, 678번을 보면은 어디요? 아, 제일 마지막 문제구나. 자, 678번 보면은 4사인 세타는 3 코사인 세타와 같대요. 그럼 우리 이거 먼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4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4분의 3과 같다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예요? 탄젠트잖아요. 결국에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대요. 이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1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탄젠트 값 보고 좌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x, y는 몇 콤마 몇으로 봐야 될까요? 그치? 탄젠트는 x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 4,3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도 구할 수 있겠네. 코사인은 몇 분의 몇? 몇? 5분의 4. 사인은 5분의 3. 그렇지? R분의 X, R분의 Y 다 좌표로 설정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구했는데 이때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이래요. 그 말은 탄젠트 세타 4분의 3과 코사인분의 1이니까 얘의 역수 4분의 5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식이. 그 식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냥 두근의 합 곱 이용하면 되겠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는 두근의 합 a.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는 두근의 곱 b. 이렇게 됐나요? 해서 a, b 값 구해주면 답을 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또 질문. (675번) 자, 675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5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한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 6개를 그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안쪽만 생각했을 때 얘들아, 그거를 다 점을 지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6등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해서 6등분을 해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봐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거 그림을 정확하게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따라오세요. 됐나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은 여기 이거 한 부분만 그릴 거야. 요것만. 왜냐면은 이 6개는 다 똑같죠? 그럼 이거 하나 넓이 구해서 6 곱해주면 되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얘들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위쪽에 보면 이제 조그만 원이 하나가 있죠, 또. 그 원의 중심을 잡아서 거기서도 이렇게 부채꼴을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려줘봐.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지금 여기 부분인데 그 위에 있는 원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서 중심 잡고 이렇게 내려보라고. 그러면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마름모예요. 왜냐면은 중심들이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 같잖아 지금. 그러면 정삼각형이라서. 왜냐면 우리가 6등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 각의 크기가 몇이에요? 이 중심과 크기 몇 도로 나와요? 6등분 했으니까 하나가 60도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채워서 봤을 때 이 모양은 정삼각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뒷부분도 똑같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정삼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마름모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 하나가 몇이에요? 반지름 하나의 길이가? 반지름 하나의 길이 몇이에요? 1. 그러면 우리 이거 정삼각형 하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얘는 4분의 루트 3a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삼각형 하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이거 전체 두 개 붙여놓은 마름모 넓이는 몇이 되겠어요? 2분의 루트 3 되겠죠? 두 개 붙여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거 부채꼴 넓이를 빼면 돼. 그럼 우리가 색칠되어 있는 부분 얘가 남을 거 아니야. 자,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중심과 크기 몇 도예요? 6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파이.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 넓이는 6분의 파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거 넓이 하나야. 근데 이런 게 몇 개 붙어 있어요? 6개 붙어 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지. 그럼 전체는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에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또 질문. 질문. 앞에는 없어요? 뭐 B 플러스 중에서라든지. 644? 자, 644번 볼게요.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래요. 우리는 이 사인 코사인의 부호만 보고 몇 사분면인지를 알 수 있어. 몇 사분면인 거예요, 지금 세타는? 2사분면인 거죠.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러면 우리 2사분면의 각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파이 n 플러스 파이보다 작다가 2사분면이죠. 그러면은 이때 2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2분의 세타는 다 2로 나눠주면 파이 n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 n 플러스 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n에다가 처음에 0 넣으면 나올 수 있는 값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고 하나 나올 수 있고요. n에다가 0, 여기 2분의 파이구나.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나올 수 있고요. n에다가 1 넣으면은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고 나올 수 있겠죠? n에다가 2 넣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으래요. 1번 3분의 2는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6분의 5파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3번 3분의 4파이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 두 번째 범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통분해 놓고 비교하면 돼요. 그냥 분모를 다 12로 맞춰. 4, 2, 4, 2인데 여기 문제는 3, 6, 3 모르잖아요. 분모가. 그럼 분모를 다 12로 통분시켜 놓고 사이값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찾으면 돼요. 해서 3번이다 라고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 그러면 우리 오늘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은 그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 그래프는요,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기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주기함수란 뭘 주기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일정한 간격 내에 있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으로 나타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fx 플러스 p는 fx다라고 표현을 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0부터 p라는 간격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그 0부터 p가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0이 fp와도 같고, 그 다음 f2p와도 같고, 그 다음 f3p와도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함수를 우리가 바로 주기함수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긴 한데 이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과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조금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좀 구분을 해서 볼 거야.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주기함수인데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기는 방금 선생님이 뭐라 했어? f x 플러스 p는 fx라고 했죠. 그럼 얘는 x가 p인 주기가 p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 얘들아. 뭐냐면은 어떤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즉 데칼코마니의 형태로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대칭 함수라고 보는데,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얘와 비슷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f a-x는 x와 같다. 이렇게. 자, 언뜻 보면 모양이 비슷해. 지금이야 선생님 달라라고 하고 보여주니까 달라 보이지만 문제에서 그냥 조건을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얘네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주기가 p, 그러니까 p만큼씩 계속 더해갈 때마다 값이 같아지죠. 근데 얘는 값이 같은 게 아니라 x는 2분의 a, 이 값의 절반이 대칭 축인 거야. 즉 2분의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그래프인 거예요. 즉 얘가 가운데 축이 돼서 데칼코마니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확인하면 돼. x의 부호가 바뀌면 대칭축이고요. 대칭함수인 거고요. x의 부호로 바꾸지 않으면 주기함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f x-p는 f x 플러스 p와 같대. 그럼 이건 뭐냐면은 어떤 x라는 값을 기준으로 p만큼 더해져 있는 함수값이랑 p만큼 빼져 있는 함수값이 같대. 그럼 이 간격이 몇이 돼요? p만큼 더했고 p만큼 뺐어. 2p가 되죠. 얘는 바로 주기가 2p인 함수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역시나 얘와 모양이 비슷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fa 플러스 x는 fa-x와 같다. 얘도 언뜻 보면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x는 a가 축이 되어서 그 x는 a 대칭을 가지는 함수가 바로 우리는 대칭 함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색깔 분필로 써놓은 이유는 모양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이야 선생님이 자 이건 다른 함수야, 다른 표현이야 라고 하고 보여주니까 달라 보여. 근데 문제에서 다음 어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딸랑 얘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게 얘는 대칭 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를 비교하는 부분까지 봤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칭함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자주 나오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기함수야. 대칭함수야. 이 대칭함수에는 어떤 대칭함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짝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라서.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보면은
상수항 2차, 4차 이것만 있는 거야. 1차, 3차 홀수차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함수를 짝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기함수는 뭘 기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홀함수, 즉 홀수차항만 있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우함수랑 기함수가 뭐냐? 우함수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y축 대칭이면 얘는 우함수야. 그럼 이 y축 대칭을 나타내는 수식은 어떻게 쓰냐? f-x는 fx와 같다 라고 쓰면 이거는 y축 대칭 그래프를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반대로 기함수는 뭐냐면은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왔더니 대각선 방향인 거야. 원점 대칭으로. 그런 걸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이 원점 대칭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은 f-x는 그냥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로 나오는 걸 우리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에 대한 걸 봤는데, 그럼 왜 갑자기 주기함수와 대칭함수를 보았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키포인트가 주기성과 대칭성을 찾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그래프를 그리자고 하면은 그 그래프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애들을 먼저 구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야 했죠.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주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가 일정 모양이 자꾸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제일 첫 번째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먼저 제일 기본형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제일 기본형은 y는 그냥 sin x, y는 코사인 x가 되는데, 자, 이 사인 코사인은 얘들아 일단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주기성과 대칭성을 찾긴 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구해줘야 돼. 이 사인 코사인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뭘 가지냐면은, 일단 그냥 첫 번째로 구할 거는 주기를 구해야 한다 했죠. 주기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인 코사인만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주기와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완성이 돼. 자, 그러면 제일 기본형 y는 sin x는 y는 sin x와 y는 코사인 x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먼저 주기를 구해볼 거야. 자, 우리가 sin 값은 r분의 y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팔이 하나의 원의 반지름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얘들아. 처음에 r분의 y야. 그러면은 우리는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사인의 값이 바뀌겠죠. 자, 선생님의 팔을 잘 봐봐. 처음에 여기서 0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y좌표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사인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러다가 딱 사인 90도를 찍었어. 사인 90도가 몇이야? 1이야. 그러면은 0에서 시작해서 1까지 먼저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죠. y좌표가 점점 내려가면은 1을 찍고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0을 찍은 거야.
y좌표 값이 0이잖아요. x축에선. 그러고 나면 자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로는 y좌표가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잖아. 그럼 0을 찍고 더 내려갔어.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 y축 아랫부분을 찍겠죠. 그럼 여기서는 사인 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0, 마이너스 r로 찍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값이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럼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음수긴 하지만 어쨌든 커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점점 올라가다가 딱 x축 다시 제자리에 오는 순간 몇이야? 0이야. 그러고 나면 다시 이게 또 똑같이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 한 바퀴마다 값이 계속 같아지는 거예요. 이 한 바퀴가 바로 주기인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로 호도법을 나타내면 몇이죠? 2파이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바로 2파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냐면 코사인 값도 r분의 x니까 이제 x좌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방금 우리 돌리다 보니까 값이 아무리 커봐야 몇을 넘기지 못했어요? 1이라는 값을 넘기지 못했어요. 즉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은 1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작아봐야 몇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이 y는 sin x와 y는 코사인 x의 제일 대표적 세 가지 정보를 구하면 바로 이거예요. 주기는 2파이, 최대 최소는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먼저 x축과 y축을 그려요. 그 안에서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을 잘라주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선 이상으로는 위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걸 표시한 거야. 반대로 최소값도 이 선 아래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물결 모양을 계속 그리면 돼.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사인 0은 0이죠. 그럼 사인은 0에서 시작을 해야겠지. 그래서 0,0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게 한 패턴이야. 이 모양이 한 번 오고 나면 여기가 바로 한 주기 2파이에서 끝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돼.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한 패턴이 올 때마다 2파이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이 올 때마다 그 다음 여기는 4파이, 또 한 번이 가면 6파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나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삼각함수가 그래프가 가지는 거는 또 대칭을 가진다고 했죠. 이 대칭이 뭐냐면은 이 모양이랑 여기 볼록한 모양이랑요, 저기 다들 칠판 보세요. 그리는 시간 좀 이따 줄 거야. 선생님이 그리라고 할 때 그려.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칠판 봐. 이거 너무 중요해.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도 대칭인 거야, 서로 모양이. 그러면 이 값은 정확하게 딱 중간 값이겠죠. 절반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겠어? 파이. 그럼 여기랑 여기도 이 볼록한 부분이요, 좌우가 대칭이에요. 즉 이 가운데 최대값이 나오는 부분은 몇이겠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다 절반씩 찍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는 그럼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은 파이와 2파이의 중점, 우리 어떻게 구해요? 중점 구하는 방법은 더하고 2로 나누죠. 더하고 2로 나눈 값인 거야. 몇이야?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여기는 몇이겠어요? 3파이.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2분의 5 파이.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계속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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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더하고 2로 나눈 값, 더하고 2로 나눈 값,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코사인은 사인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시작점이 다를 뿐이야. 사인 0은 몇이었죠? 얘들아? 사인 0은 0이에요.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1에서 시작하는 거, 최대값. 그러니까 0,1에서 시작을 해서, 자, 그럼 봐봐. 선생님 팔 다시 봐. 이번엔 X좌표 볼 거야. X좌표는 선생님 손끝이 가리키는 게 X좌표겠죠?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근데 점점 올라갈 거야. 그럼 X좌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왜냐면 점점 선생님한테 가까이 오잖아. 0에 가까워지잖아. Y좌표는 점점 올라가니까 커지지만 X좌표는 점점 작아지니까 코사인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코사인 90이 몇이야? 코사인 90도가 0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90도에서 시작을 해서 넘어갔어. 이렇게 되면 X좌표가 점점 뭐가 돼요? 작아져요. 모양이 커지는데요? 아니죠. 음수잖아요. 이쪽 방향은 음수잖아. 그럼 X좌표가 계속 작아지는 거야. 음수가 나타난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을 찍어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X좌표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럼 X좌표가 커져. 그러다가 코사인 0 찍죠? 그리고 X좌표가 양수가 되기 시작했네? 계속 커지죠. 그러다가 제자리 1까지 돌아왔어. 그러니까 한 바퀴를 여전히 완성을 했죠. 그러면은 코사인은 처음에 1에서 시작을 해서 90도일 때 0을 찍었다고. 그리고 180도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찍고요. 그러다가 다시 270도일 때 0을 찍고요. 2파일 때 2를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얘랑 코사인은 똑같은데 다만 시작점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물결 모양처럼 나타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코사인 그래프, 파란색이. 노란색이 지금 사인 그래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도 자, 한 주기는 이거야. 내려갔다 올라온 게 한 주기야. 그럼 여기까지가 2파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2파이면은 얘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면 딱 제일 중간 얘가 바로 몇인 거야? 파이인 거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0 되는 값은 정확하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대칭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중간 값이라서 2분의 파이 찍은 거고요. 여기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랑 2파이의 딱 중간이라서 2분의 3파이에서 0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역시나 여기도 코사인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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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어떻게 그랬는지 알겠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은 대칭이 달라요. 자, 사인 그래프는 지금 그럼 어떤 모양이야? 그래프들이 대칭이 무슨 대칭을 이루고 있죠?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값으로 나오는 원점 대칭. 즉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을 이루는 함수 무슨 함수라 불러요? 기함수 라고 부르고요. 옆에서 좀 쓸게요. 이쪽 넘어가지 않게. 반대로 코사인. 자, 파란색 그래프를 봐봐. 얘는 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프가 무슨 대칭을 이루고 있어?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와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할 거예요, 이제 기본형에서. 어떻게 기본형에서 변형할 거냐면 기본형 변형이야. 자, 기본형 변형은 뭐냐면요, y는 a sin bx, y는 a 코사인 bx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를요, 위아래로 좀 더 늘리던가 줄이던가 이 폭을 조절할 거고요. 이 가로폭 있죠? 가로폭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겠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역시나 a 코사인 bx 혹은 a sin bx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먼저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최대최소 찾는 게 쉬우니까 얘를 먼저 할게요. 원래 기존에 변형을 안 한 식의 최대최소는 1-1이었어. 근데 그 값에다가 다 똑같이 a배를 한 거야. a배가 되었다는 건 최대최소에다가 다 a씩 곱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최대값이 몇이겠어요? a.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인데, 근데 문제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이제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최대값 쓸 때는 절대값 a라고 써주세요. 최소값 쓸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주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주기는 그럼 어떻게 찾냐면, 우리는 각도에 들어가는 게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주기가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는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냥 x가 아니라 bx가 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bx가 2파이가 될 때가 한 바퀴를 돈 거야. 이해가요? bx가 2파이가 되었다는 건 x는 몇일 때죠? x는 b분의 2파이죠. 이게 바로 한 주기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역시나 b도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잘 봐.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죠. 그럼 정확하게 1이 몇이 어딘지, 2가 몇인지, 3이 몇인지 축에다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이 먼저 X축, Y축을 그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최대값, 최소값만 그냥 자르라고. 그러면 최대값을 A라고 해요. 절대값 A. 최소값을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해요. 이렇게 최대 최소만 그냥 자르라고. 선생님 이거 1이랑 A랑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상관없다고. 어차피 내가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인부터 그릴 거야. 사인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0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한 패턴. 여기까지가 한 주기. 아, 잠깐만. 우리 노란색으로 하자, 사인은. 알아보기 쉽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까지가 하는 게 여기까지가 한 주기. 그럼 주기가 몇이었어요, 방금?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죠? 이 값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2파이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값은 몇이 되겠어? 그렇지. 절대값 b분의 파이 2로 나누니까
여기 가운데 대칭은 몇이 되겠어? 그렇지. 또 얘를 2로 나누니까 2 절대값 b분의 파이. 여기 가운데 값은 뭐가 되겠어? 2 절대값 b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 이런 식으로. 오. 됐나요? 이해 가요? 자, 그럼 이번엔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코사인은 어디서 시작해야 한다고? 꼭대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패턴 그리고 온 게 뭐라고? 주기. 딱 여기에 끝나야 한다고. 여기도. 이게 한 주기라고. 그러면 얘와 얘의 정확한 절반. 절대값 b분의 파이에서 최소값을 찍은 거고, 또 절반. 사인이 최대가 나오는 값에서 얘는 0을 찍은 거고, 사인이 최소를 찍는 구간에서 얘는 또 0 찍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그래프를 계속 반복해서 그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어요?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데 그 위치 출발 지점이 달라서 다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요. 두 번째. 표준형. 근데 자, 표준형 그래프는 얘들아 선생님이 안 그릴 거야. 우리는 표준형 그래프 그리라고 하잖아. 잘 못 그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표준형,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된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뭘 구하냐? 오히려 그냥 그래프를 주고 우리한테 그 그래프의 정보를 꺼내세요 이 말만 하지, 우리가 직접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일은 거의 없어. 이해 가요? 근데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표준형은 어떻게 하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럼 식이 Y는 A sin B X-C 플러스 D 이거나 Y는 A 코사인 B X-C 플러스 D 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뭐뭐뭐 세 개 구해야 한다? 주기, 최대, 이거 세 개만 구하면 된다. 우리 지금 다 그것만 구해서 그래프 그렸잖아.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얘들아.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켰다고 해서 그 폭이 덜 벌어져요? 아니죠. 그럼 주기는 그냥 x의 개수만 보면 돼요. 똑같이. 따라서 주기는 뭐분의 뭐? 절대값 b분의 2파이. x개수 b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 최소는 바뀌어요. 왜냐면 원래 최대값 최소값은 a-a였죠. 근데 그 값을 그대로 d만큼 올렸거나 내려갔단 말이야.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원래 최대 최소 값에다가 다 똑같이 d씩 더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a 플러스 d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d 아니야? 꼭 이거 한다고 하면 부호만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플러스 d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 이거야. 자, y는 5 sin x 플러스 3이 있어요. 최대값 뭐야? 라고 물어봤어. 몇이에요? 최대값? 최대값 몇이야? 원래 sin의 최대값 몇이야 지금? 5야. 거기에 3 더했어. 최대값 몇이야? 이렇게 찾는다고.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해야죠. 왜? 원래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인데 거기에 3을 더했잖아.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뭐라고? 최대 최소는 그냥 부호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몇이야 하면 8 잘 구했어. 그냥 5 더하기 3 했으니까 그럼 최소값은 뭐야 할 때 마이너스 8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알겠나요? 부호만 바꾸는 게 아니야. 평행 이동된 거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냐면은 우리가 축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먼저 최대값이랑 이거는 안 그려도 돼요. 이거 그리지 말라는 소리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잘라. 그리고 y축이 어딘가 있겠죠, 이제. 그럼 y축으로부터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밀어야 돼. 그러니까 c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모양이. 그러면 이게 너네가 그릴 수 있냐고. 이게 그려지기가 힘들어. 왜냐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x좌표 잡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인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거의 그릴 일이 없어. 그냥 우리는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이 정보 3개 구하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펼쳐놓은 형태가 일반형이겠죠. 마지막 일반형은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이거나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이거나. 자, 주기 구해볼게요. 주기 어떻게 된다? x의 개수만 보시라고요. 주기를 판단할 때는. 뭐야? 절대값 b분의 2파이. 최대값 몇이라고요?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다? 그럼 이거는 y는 a sin bx를 어떻게 이동시킨 건가요? 라고 물어봐. y는 a sin b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나?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떻게 봐야 되겠어? 얘를 모양을 바꿔야 돼요. y는 x의 개수를 묶어. a sin b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뒤에 더해진 만큼 뭐야?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요. 평행 이동된 모양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인, 코사인까지를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탄젠트는요, 사인, 코사인이랑은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따로 보는 건데, 먼저 탄젠트의 가장 기본형부터 확인해 볼게요. 탄젠트는요, 얘들아,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가지는 게 뭘 가지냐면은, 일단 얘도 어쨌든 주기성은 가질 거야.
주기는 찾아줘야 돼. 그리고 최대 최소 대신에 얘는 점근선을 구해줘야 돼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탄젠트 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해요. 그래프의 모양부터 그냥 먼저 보여주자면, 탄젠트 값은 얘들아, 탄젠트 90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앞, 뒤로 마이너스 90도와 90도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점근선인 거야.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선 점근선이에요. 90도에서는 값이 없단 말이야, 탄젠트는. 이해 가요? 그러면 이게 한 주기거든요. 얘는 그래서 주기가 몇으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점근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90도마다 생긴다 라고 해서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바로 점근선이야. 그러면은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점근선 자르면 돼. 파이만큼 더해서 2분의 3파이가 그 다음 점근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파이만큼 빼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 또 점근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나면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계속 증가하게 그리면 돼. 살짝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그럼 그 다음은 0에서 파이가, 여기도 역시나 가운데 값이죠? 이렇게. 그 앞에도 마이너스 파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게 탄젠트 그래프예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오히려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해보자. 기본형 변형. y는 a 탄젠트 bx. 자, 아까 a의 역할은요, 얘들아, 사인 코사인에선 최대 최소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의 역할이었죠. 근데 애초에 탄젠트는 그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a의 역할이 사실 탄젠트에서는 별로 무의미해요. 다만 b의 역할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원래 주기를 다 절대값 b로 나눴죠. 그러면 탄젠트도 똑같아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던 걸 얘가 b로 나눠주면 돼. 절대값 b분의 파이. 그럼 점근선이 나타나는 것도 각도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게. 그럼 여기는 각도가 bx니까 b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점근선을 잘라줘야 한다고. 그래서 원래 주기가 지금 절대값 b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이걸 반반 나눠서 앞 뒤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2 절대값 b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 절대값 b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여기다가 절대값 b분의 파이 더하니까 뭐예요? 2 절대값 b분의 3파이. 이렇게.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이 계속 증가시켜. 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나요? 그냥 탄젠트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게끔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표준형.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그럼 이것도 평행 이동된 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힘들죠? 평행 이동은 잘 안 그려도 돼, 얘들아. 어차피 우리는 평행 이동 그래프를 그릴 일은 많이 없어요. 평행 이동된 식을 보고 그냥 식을 찾는 걸 많이 할 거지. 알겠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중요한 정보만 찾자고요. 주기. x의 개수 뭐예요? b죠.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x가 아니라 bx 플러스 c야.
그러면은 bx 플러스 c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92번부터 할 건데 지금 다들 혹시 노트나 빈 종이 있나요? 빈 종이 있으면 한 장씩 찢어볼래요? 됐나요? 자, 왜 갑자기 선생님이 종이 찢어보라 했냐면 지금부터 너네가 직접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래프랑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그려보냐면요 292번 292번에 있는 1번, 2번, 3번 그래프 있죠? 3개. 그거 지금 한번 빈 종이에다가 한번 먼저 그려보세요. 밑에 답지 보지 말고 가려놓고 그냥 본인 소식껏 그리면 돼. 틀려도 괜찮아. 다만 이제 선생님이 방금 그려준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니까.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그려줄 거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게 그냥 선생님이 그려주는 것만 보고만 있는 거랑 자기가 직접 그려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292번.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y는 3 sin x. 여기서 중요한 정보 3가지 뭐예요? 주기, 최대, 최소. 이것만 먼저 구하면 돼. 주기 몇이에요? 주기 몇이야? 2파이.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3.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 X축, Y축 해놓고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자르라고. 뭐 3칸, 2칸 이런 거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인 그래프 물결 모양 그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패턴이 바로 2파이. 그럼 여기는 파이, 가운데는 2분의 파이, 가운데니까 2분의 3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만 표시해놓으면 끝.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하고 주기만 표시해주면 된다고. 2번 y는 2 코사인 3x. 자, 얘는 주기 몇이에요? 3분의 2파이. 그렇지.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X축, Y축 자르고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파예요. 그럼 코사인이니까 위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다가 올라오죠. 여기가 한 주기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는 절반이니까 3분의 파이. 얘는 또 그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얘는 얘와 얘 더한 거의 절반이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이 정도만 표현해놓으면 된다고. 다들 이렇게까지 표현 잘 됐나요?
마지막 탄젠트. 자, 얘는 주기 몇이에요? 주기 2파이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2분의 1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때겠죠? 그 말은 x는 양변에 2 곱해서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 그냥 이렇게만 씩 써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래프 이거 가지고 안 그릴 거야. 얘 보고 그릴 거야. 자, 주기가 2파이야. 그러면은 반반 나누라고요. 아, 여기로 그려야겠다.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럼 그 다음은 한 주기 더하니까 3파이. 그 다음은 5파이. 그 앞으로는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는 모양. 그럼 이거를 계속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2파이. 그럼 여기는 4파이에서 또 가운데 만나고요. 그 앞으로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294번은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래프는 안 그릴 거야. 이거는 그냥 정보만 얻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바로 대답해 봅시다. 1번 y는 2분의 1 sin x 6분의 파이래요. 자, 최대값 몇? 최대값 2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주기는 x의 개수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2파이. 자, 2번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1이에요. 영준이 대답해본다. 최대값 몇? 4. 그렇지. 원래 최대값이 3인데 플러스 1 해야 되죠. 최소값 몇? 그렇지.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 주기는 몇? 그렇지. x의 개수 1이니까 2파이. 3번. 자, 탄젠트에서는 최대 최소는 없어요. 주기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종현이 대답해. 그렇지. x의 개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분의 파이 해서 2파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296번 볼게요. 함수 fx는 a sin 3분의 파이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주기가 2파이래요. 자, x의 개수는 뭐예요, 지금? x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1이야.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b파이가 주기야. 근데 그 주기가 몇이래? 2파이래. 따라서 b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f6분의 파이는 1이래요. 자, x에다 6분의 파이 넣겠다고. 그 말은 a sin 3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6분의 파이 플러스 c겠죠. 얘는 sin 6분의 파이니까 sin 6분의 파이 몇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a 플러스 c가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던 마이너스 a 플러스 c랑 2분의 1a 플러스 c 연립하면 ac까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정작 그래프를 평행 이동된 식의 그래프를 그릴 일은 거의 없어요, 얘들아. 알겠나요? 필요한 정보 딱 3가지. 최대, 최소, 주기. 이것만 계속 구하는 연습하는 거야, 우리는. 알겠나요? 자, 그럼 298번 볼게요. 자, 그래프 봐봐.
최대값 몇 나왔어요? 2. 최소값 몇 나왔어요? 그러면 A는 몇이겠어? 그렇지. 최대 최소 보고 A 구했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주기를 찾을 건데요. 주기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돼. 자 선생님 봐.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몇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럼 첫 시작이 지금 몇에서 시작했어요? 3분의 파이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3분의 파이에서 시작을 해서 끝이 어디서 끝났어? 3분의 4파이에서 끝났어. 그럼 이건 간격이 몇이야? 파이죠. 주기가 파이란 소리예요. 주기가 파이인데 지금 x의 개수는 b네요. 그럼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b는 몇? 2. 이렇게 됐나요? 그럼 마지막 이제 c만 구하면 돼. 그럼 c는 그냥 함수값 구할 거예요. x에다가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대로 써봐. a는 2였고요. 사인 b도 2였어요. 그러면은 2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죠. 계산이. 그게 0 나와야 되네. 사인은 언제 0 나와요? 사인 0이 0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c는 몇이어야 돼? 3분의 2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 이동된 정보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값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오늘까지 일단 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좀 잘 돼야 돼요, 얘들아. 이해 가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